아인치베른 가문에 그들이 고용한 마술사 킬러 에미야 키리츠쿠가 초대에 응하여 찾아왔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성배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수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의 어렸을 적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섬에서 살던 활발한 청년이었던 키리츠쿠는 뼛속까지 마술사였던 아버지 노리카타와 그의 조수 샤레이와 함께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샤레이가 노리카타의 마술을 증명해내고 말겠다는 높은 의욕으로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은 실험 단계의 약을 독단적으로 먹고 흡혈귀가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키리츠쿠였고, 그에게 더 늦어지기 전에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샤레이를 차마 죽일 수 없었던 키리츠쿠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고 이 사고를 마을의 신부님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체된 시간으로 인해 흡혈귀가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신부님의 연락을 받고 흡혈귀를 섬멸하러 온 성당교회의 대행자 세력과 흡혈귀에 대한 원리와 정보를 캐내고자 특달같이 온 마술협회 세력이 섬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지옥 속에서 헤매다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영병 나탈리아에게 구해져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키리츠쿠는 자신이 샤레이를 죽이지 않아서 이런 참상이 일어난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무언가 깨달은 듯 집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아버지를 죽이고 확인 사살까지 수차례 하는 키리츠쿠. 그 후 섬을 떠나 나탈리아와 함께 프리랜서 용병의 삶을 살아가며 세계 곳곳의 분쟁의 현장에서 총을 다루며 때론 마술협회에서 수배된 봉인지정 마술사들을 사냥하고 전장에서의 다양한 임무를 받으며 살아가던 그는 세상에는 자신의 마을과 같은, 아니 어쩌면 더 심한 참상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전쟁투와 분쟁을 겪어가던 그가 바라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이런 어린아이의 꿈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역설적이게도 누구보다 비참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みんな救えるなんて思ってないさ。それでも僕は一人でも多く救いたい。 그렇기에 수많은 분쟁 속에 뛰어들어서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쪽을 택하며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분쟁의 원인에 관여되어 있는 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결단을 내지 못했던 그날의 자신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수없이 다수를 위해 솥을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수년간 용병 생활을 함께한 가족과도 같은 나탈리아까지 다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서슴지 않고 죽여버리는 선택을 하며 무너져가는 정신을 부여잡고 나아가던 키리츠쿠는 그의 명성을 듣고 의뢰를 요청한 아인치베른 가문에게 성배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만능의 원망기라 불리우는 성배. 그 힘이라면 분명 더 이상 소수를 죽여나가는 방식을 쓰지 않고도 완벽하게 분쟁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치트키와 같은 성배의 능력에 이끌린 키리츠쿠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문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가문에 발을 들인 키리츠쿠는 아인치베른 가문으로부터 아이리스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소성배와 결합된 호문클루스를 성배전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이리스필과 마주하게 된 키리츠쿠는 테스트 삼아 그녀의 기능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얼만 가서 키리츠쿠는 이 호문클루스의 머릿속이 이론만 정리되어 있지 실전은 고사하고 일단 세상을 너무 몰라서 글러먹었다는 느낌이 드는 여러가지 결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가 끝나고 고영주 아하통에게 그녀의 결점을 보고한 뒤 다음날이 되었을 때 아이리스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키리츠쿠가 그녀의 근황을 묻자 아하통은 그녀를 내구 실험 삼아서 월령과 늑대가 넘쳐나는 혹한의 설원에 버리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험난한 장소에서 생존하여 돌아온다면 키리츠쿠가 그녀의 기능을 인정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녀가 죽는다면 그까짓 거 새로 만들면 그만이라는 게 아인치베른 가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정신나간 대답을 들은 키리츠쿠는 당장 총을 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험난한 설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생명을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다루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분노하기에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가까스로 그녀를 찾아서 구한 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늑대와 월령을 헤쳐나가며 가문으로 돌아왔지만
아이리스필은 자신의 내구성을 그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돌아와선 안 된다는 대답을 하며 마치 자신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키리츠쿠는 전장에 있을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생존 욕구가 그녀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감정을 익혀가며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는 활발한 어린아이 같은 성격이 된 아이리스필은 이제 감정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 세상에 대한 것들도 키리츠쿠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의 문물을 익히라고 키리츠쿠가 준 여러가지 선물들은 그녀에게 있어서 항상 흥미가 넘치는 미지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차가 아니 미치 아이리스필은 그와 함께하며 행복함을 느꼈고 키리츠쿠 또한 그녀에 대한 호감이 점점 올라가며 사랑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배전쟁을 시작할 날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키리츠쿠는 아이리스필이 소성배로서 성배전쟁의 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체감했고 그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키리츠쿠는 그녀에게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면 도망쳐도 된다는 권유를 했습니다. 아이리는 물론 죽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키리츠쿠와 함께하며 그에게서 수많은 감정을 배우고 느낀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리는 키리츠쿠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하여 이미 깊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가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기에 자신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키리츠쿠에게 느꼈던 사랑의 감정을 마침내 고백합니다. 하지만 키리츠쿠에게 있어서 아이리는 자신이 성비전쟁을 진행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에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교차되면서 망설임에 빠졌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아이리는 키리츠쿠에게 이 운명에 맞서기 위해 그에게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 아이를 낳자고 설득합니다. 자신들은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아이는 좀 더 행복한 세상에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인슈베른 가문의 입장에서는 키리츠쿠가 성배전쟁에 더 헌신할 구실이 생긴 것이라 오히려 좋게 생각하며 흔쾌히 그를 대리일 사위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름다운 아기에게 이리아스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면서 이리아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나갔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계속된다면 좋겠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드디어 4차 성배전쟁이 시작할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키리츠쿠가 마스터로 선택받자 아하토옹은 키리츠쿠에게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송이물 중 비장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의 검집 아발론을 소환의 총매로 제공했습니다. 이 총매를 써서 서번트를 불러낸다면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를 다루는 기사왕 아서가 나오는 것이 확정적이나 다름없었고 그는 세이버 클래스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영령이었습니다. 최고의 성유물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키리츠쿠는 소환 영창을 한마디 한마디 읊으며 마침내 최강의 클래스 세이버를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환의 연기가 흩어지자 소환진의 중심에서 미풍당당하게 서 있었던 서번트는 역시 기대했던 대로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를 든 아소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키리츠쿠와 아이리스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게 되니 엑스칼리버를 든 기사왕의 모습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あなたが私のマスターか